반갑습니다. 자, 2022년도 대비 환경공학 개론 이제 그 대망의 첫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환경공학 개론을 여러분과 함께 쭉 이끌어갈 신영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OT 강의에서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우리 환경공학 개론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상당히 넓은 과목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그 넓고 많은 양의 내용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정리를 해서 시험에 대비를 할까라고 했을 때 한번 이렇게 저 환경공학 개론만 이 공무원 시험에 한 10년 가까이 강의를 해왔는데 이 여러 학생들, 수강생들을 보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가장 좀 효율적인 것 같다라는 내용으로 정리한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있는 게 기초 과정이에요. 지금 4주로 잡았는데 이 4주 과정에서는 환경공학인 듯 아닌 듯한 문제, 이제 환경공학 문제는 화학 문제가 많이 나온다라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화학적 기초가 굉장히 탄탄한 사람은 이 환경공학의 계산 문제라든가 개념 이해하기가 상당히 좀 쉬운 유리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떠한 물질의 반응을 이해하는 것이 어떠한 현상을 정리하고 그에 대한 것을 파악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초 과정에서는 환경공학인 듯 아닌 듯한, 그래서 소위 환경화학이라고도 할 수 있는 화학과 관련되어 있는데 환경공학에서 많이 사용되는 개념들을 4주 동안 하게 되고요. 그 다음 기본 과정은 사실 환경공학 전체를 보는 겁니다. 제 책이 따끈따끈한 책이 나왔다 그래서 들고 왔어요.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서 이 기초 과정과 기본 과정으로 굳이 나눴습니다. 나는 환경공학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전공도 했고 화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이 있어. 그래서 앞에 있는 뭐 기초 화학 단위 환산 이런 개념은 좀 필요 없어 라는 분들은 생략이 가능한데요. 그래도 저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꼭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내가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이 시험 문제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 시험 문제에 어떻게 적용해서 풀어야 되는가를 중점적으로 하게 되죠. 그 다음 기본 과정은 나머지 수질, 대기, 폐기물, 소음, 진동 이 4가지로 나눠진 환경공학 과목들을 사실은 그보다 더 세분화될 수 있지만 크게 4가지로 나누었고요. 그것을 16주간에 걸쳐서 전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한 20주에 걸쳐서 이 기본서 한 권을 떼게 될 건데 이 기본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 수업 시작 전에 질문을 드렸던 것처럼 어떤 시험을 대비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9급 준비하시는 분, 그래서 상반기 지방지 9급 시험 문제에 최적화됐다라고 저는 나름 정리를 했어요. 왜냐하면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고 그 난이도는 높지 않은데 범위는 넓으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기본적인 걸 물어봐요. 근데 또 응용력이 없는 거냐면 문제가 응용력도 있게 나와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가장 내가 쉽고 명확하게 빠른 시간 내에 정리를 할 수 있을까 했을 때는 가장 기본 틀을 튼튼히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에는 9급 상반기 지방직에 최적화되어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틀로서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중에 있는 책들 보면 이 책이 제일 얇을지도 몰라요. 환경공학 책으로 치면. 그래서 환경공학 책으로 치면 제일 얇을지도 모르는데 그만큼 기본적인 것에 이 내용을 모르면 기본이 없다, 기본이 좀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조금 더 풍성하게 해당되는 세부적인 내용들을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책을 큰 나무로 비교를 한다면 이 책은 줄기, 그러니까 가장 기본에 있는 기본 기둥에 약간의 줄기들을 갖고 있는 나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기본 과정을 최소한 2회독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많고 또 분야가 좀 넓다 보니까 잊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한 일주일 뒤에는 그 앞에 일주일 전에 공부했던 걸 잊어요. 그래서 항상 기억력을 높게 하기 위해서는 하루가 가기 전에 그날 공부했던 걸 반복하라 그러고, 그리고 그것이 3일이 가기 전에 살짝 흩어보는 식으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 한 달 간격으로만 한 번씩 내가 그것을 이게 무슨 내용이었지? 라고 정리하면 거의 90% 이상 기억한다라고 하지만, 근데 많은 과목을 하다 보면 그렇게 하기가 힘들죠. 그러다 보니 이
기본 과정에서 과정대로 쭉 따라가더라도 처음에는 내가 큰 줄기가 뭐였어, 수질에서 큰 개념이 뭐였어 해서 처음에는 어디에 무엇이 있는가를 정리하는 식으로 편안하게 보세요. 장기 릴레이를 준비하는 걸로. 그래서 어디에 뭐가 있어, BOD는 저 앞부분에 있었어, 뒷부분에 있었어. 예, 그 다음에 어떤 개념을 찾으려면 폐기물을 찾아야 돼, 수질을 찾아야 돼. 슬러지 처리에 있었을 때 이게 수질과 폐기물 같이 나오는데 이게 어디에 있었어까지는 내가 알 수 있을 정도로는 쭉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볼 때는 이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내가 세부적인 것까지 알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야죠. 나무를 기둥을 세웠으면 그 옆에 있는 가지와 이파리를 채워 넣으셔야 돼요. 적재적소에. 그래서 적절한 위치에 제 가지를 세워서 이해독이 기본입니다. 이해독이 기본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내가 알고 있는데 책을 보면 아는 거야 하고 그냥 넘어가져요. 사실 사람이 내가 아는 거라고 한번 이제 눈꺼풀에 뭐가 씌게 되면 책을 읽어도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고 그럴 때는 내가 모르는 걸 찾아야 돼요. 그랬을 땐 문제풀이를 가야 됩니다. 문제풀이는 우리 교재에 문제풀이 이제 또 기본서가 있는데 그 문제풀이도 9급 상반기 지방직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앞에 부분이. 그래서 문제풀이를 12주 하는 동안은 이 기본 과정을 전체로 한번 다 시험 문제는 이러한 형태로 나오는구나 로 연습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리를 하고요. 분명히 내가 볼 때 안다 그래서 넘어갔는데 문제를 이렇게 내놓으니까 헷갈리네? 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 중에는 이 기본 과정에서는 좋은 문제도 있지만 안 좋은 문제도 있어요. 안 좋은 문제라는 건 일부러 틀리라고 막 함정을 파놓은 문제들. 그래서 이게 왜 틀렸는가까지 하려면 이 문제풀이도 사실은 2번을 보셔야 돼요. 제가 본 학생 중에는 5번까지 보는 친구를 봤어요. 앞에 있는 기본 과정은 2번밖에 안 봤는데 문제풀이로서 한 5번을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이 예문이 왜 틀렸다. 문제를 풀 때마다 내가 틀리면 이 개념이 왜다. 이런 식으로 이 문제풀이를 하는데 이것도 저는 그냥 한 번이면은 앞에 있는 기본서를 제대로 정리가 되었을 때 이 문제풀이로서 내가 이론을 뭘 모르는 거라 그럼 모르는 걸 정리하셔야 돼요. 근데 자, 모르는 걸 정리했는데 여기까지 하면서도 약간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반기 지방직에 최적화했다 해서 이곳에 다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랬죠.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구성이 됐다. 그러면 기본 점수는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안하니까 조금 더 앞에 그 옆에 있는 좀 어려운 개념들, 이게 난이도가 조금 높게 나오면 이럴 것까지 나왔어요 라고 하는 게 심화반입니다. 그래서 심화반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지방직에 있었을 때는 9급 지방직에는 조금 어렵고 7급이나 환경부나 경기도 시험에 나오는 유형들, 그리고 우리 여기에 안 들어갔던 개념 중에는 그래도 기출문제에 1-2번 나왔으니까 이런 개념까지 더 한번 보세요라는 것들을 이론과 문제로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화반 하고 이제 모의고사 문제풀이는요. 이제 이 순서대로 하게 되면 이 개념은 뭐지라고 알고 있으니까 풀게 되는데 다 뒤집어서 섞어 놓으면 이제 그때 실전적으로 내가 시험 문제에 임하는 거는 분야별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대기 나왔다, 수질 나왔다 막 섞여 있으니까 그래서 문제를 시험에 나오는 형태로서 다 섞어놓고 난이도별로 이렇게 됩니다라고 해서 계속 문제를 풀면서 다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파이널인데 제가 하는 거는 교재에 입각해서 딱 순서대로 나갑니다. 순서대로 나가는데 여러분은 이 파이널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이 책을 안 갖고 왔는데 문제풀이집 앞에는 이 기본서 과정을 요약한 요약본이 이만큼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정리가 잘 안 되시면 그 문제풀이집 앞에 있는 요약본을 이용하시라고 해요. 파이널은 그 요약본을 가지고 합니다. 시험장 갈 때 이 두꺼운 책이랑 내가 정리한 노트랑 여러 개 못 들고 들어가요. 들고 들어가서 시험 딱 보기 전에 한 10분, 20분 여유가 있는데 아니면 많을 경우 1시간 정도 여유가 있는데 그동안 이걸 다 본다는 건 말도 안 돼요. 그리고 다들 보면은 그날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 보면 다 뭔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때 이거 들고 있을 거냐고요? 아니죠. 자기 요약본이 있어야 돼요. 자기 요약본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하다 보면은 요약본 하다가 실패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시 만들고 그럼 포기를 해요. 포기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 제가 그래서 포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문제풀이집 앞에 있는 요약본을 이용하세요. 거기다가 추가로 난 이게 더 필요하구나. 진짜 요약본이니까 이 책도 얇은데 이 책을 또 요만큼으로 압축을 해놨으니까 얼마나 내용이 요약돼 있겠어요. 거기에 내가 이거는 죽어도 안 이어지는데 여기 붙여야 되겠다.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의 최적화된 요약본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최종 파이널은 이렇게 요약본을 가지고 이 개념은 어디까지 확장이 되는데 여긴 여기까지만 돼 있다. 그럼 난 그게 돼 있는가? 이런 것에 확인하는 용도예요. 그래서 전 과목을 통틀어서 2주간의 그 요약본을 가지고 내가 이제 들어가기 전에 최종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이 장기간의 릴레이에 이제 첫 발을 떼신 거예요. 자, 중간에 조금 힘든 거 있으면 뭐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셔도 되고요. 저는 이 쭉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걸 찾길 바래요. 내가 아는 것을 그냥 아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알기 위해서요. 그래서 시험에 내가 모르는 게 나와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하나 더, 환경공학은 기본적인 개념이 나오는데 특히 9급은 시간 싸움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환경공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쉽게 풀 수 있고 시간을 벌 수 있는 과목이에요. 잘 정리하시면. 그래서 그러한 개념까지 문제를 풀면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도 한 번씩 짚고 가고요. 다음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시는 거는 제가 환영입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 많이 활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도 질문을 갖고 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환경공학 개론. 환경공학 개론 책은 총 이렇게 5파트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초 4주를 시작하는 이 환경공학 기초 앞에 부분이 이제 우리 첫 번째 기초반이 될 것이고요. 나머지 수질, 폐기물과 토양, 대기오염, 소음, 진동은 총 16주에 걸쳐서 쭉 진행을 하면서 나갈 건데 사실 진도가 그때 달라요. 그래서 조금 빨리빨리 수용이 되고 질문이 없이 나가게 되면 기초반에서 수질오염의 지표까지 수질오염에도 BOD, COD 기본 개념이 있으니까 끝까지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대부분은 이제 환경공학 기초 앞부분에서만 기초반을 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나아갈 수 있다는 걸 미리 먼저 말씀드리고 여기는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 순차적으로 교재 순서대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냥 여기군요. 첫 번째 환경공학 기초 첫 단원 챕터 1 기초 이론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론을 가게 되면요. 농도를 나타내는 법이라고 하면서 이 농도에 대한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자, 저는 환경공학에서 아까 화학이 참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화학에 있었을 때의 단위 환산이라는 개념으로 묶어요. 그랬을 때에 이 단위들만 알아도 환경공학에선 풀 수 있는 계산 문제가 좀 많습니다. 특별히 공식을 기억해야 돼라는 게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공식도 주어지지 않고 계속 문제를 풀어라 하고 나오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닌데 그냥 공식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 공식을 굳이 몰라도 풀 수 있는 개념들이 바로 이 단위 환산이라는 거고요. 이 단위 환산이라는 개념으로 묶은 것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을 어떤 농도로 표현하고 있는가. 그래서 어떠한 이 뒤에 붙어 있는 단위들이 나타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인데요. 그 첫 번째가 농도예요. 그래서 수질오염 물질, 대기오염 물질 할 때 그 대기 중에 오염 물질의 양, 그다음에 수 중에 오염 물질의 양이다 보니까 농도라는 개념이 많이 나와요. 가장 기본적인 게 농도입니다. 그래서 이 농도는 공정시험법, 수질오염 공정시험법, 대기오염 공정시험법, 각종 공정시험법이 되게 많아요. 많은데 거기에 있는 개념들을 좀 묶어서 뭉뚱그려 갖고 정리를 해놓은 개념이고요. 여기는 좀 가볍게 보시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게 백분율 퍼센테이지 너무나 잘 알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나타내고 있는 이 단위들 퍼센테이지부터 ppm 전부 다 무차원입니다. 무차원이라는 건 뒤에 무슨 미리그램이든 뭐든 안 붙어요. 그러면은 붙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위아래 분모와 분자가 동일해서 없어지게 만들어야 돼요. 그랬을 때 비율이 10의 마이너스 2제곱승이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가만히 아까 물은 액체고 물질은 고체일 수 있어요. 그러면 고체는 중량, 질량으로 나타내고 물은 보통 부피로 나타내죠. 그래서 웨이트는 질량이고요. V는 부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통 액체 또는 기체 100ml 중에 있는 무게 이렇게 표현을 하거나 또는 똑같이 기체로 표현을 할래. 그래서 부피 대 부피로 나타내도 비율이 돼요. 그 다음에 100g 중 오히려 거꾸로 밑에는 무게 중에 어떠한 부피로 나타낼 수는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게 어떻게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퍼센테이지 하게 되면 옆에 웨이퍼 웨이
또는 웨이퍼 볼륨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 우리가 용액의 경우는 아무 표시 없이 그냥 퍼센테이지 하면서 문제가 나와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석을 한다? 수질과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공정시험법에서 퍼센테이지는 뭐다? 웨이퍼 볼륨. 그래서 미리그램 퍼 리터 또는 미리그램 퍼 밀리리터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미리그램 퍼 리터는 이게 지금 사실은 물의 비중 1이니까 10의 마이너스 6제곱승입니다만 이러한 무게의 단위로서 나타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비율이 지금 뭐죠? 10의 마이너스 2제곱승이고요. 대기의 경우는 중량 백분율이 기준입니다. 자, 그런데 계산 문제에 있었을 때 이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무슨 계산 문제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냥 100g 용액 중에 이게 만약 10%다라고 했을 때 그럼 10g이 있구나라고 단위를 동일하게 해서 문제를 푸는 것도 더 유리한 게 있어요. 그래서 너무 퍼센테이지라는 것은 그냥 비율일 뿐이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공정시험법에 있었을 때도 퍼센테이지로 아무런 표기를 안 하면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기준이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이거지만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어떤 문제는 이걸 이렇게 적용해서 푼다라는 건 또 문제를 통해서 할 거예요. 이걸 또 하나하나 이론을 설명한다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문제를 이용해서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첨분율이 있어요. 잘 쓰진 않죠. 근데 예전에는 첨분율이라 해서 수질에 나왔던 게 있습니다. 뭐죠? 해수의 염분 농도 35 퍼밀이라고 읽어요. 퍼밀. 그래서 퍼밀이라고 읽는데 요게 지금 동그라미 이렇게 돼 있죠. 요 단위를 퍼밀이라고 읽었고, 근데 지금 수질오염 공정시험법에 보면 얘가 그냥 나오진 않아요. 수질오염 공정시험법의 농도 단위에선 적혀 있지 않습니다만 이게 나오면 이게 퍼밀이고 첨분율이구나. 그래서 이거 10의 마이너스 3제곱승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얘는 이제 1kg은 1000g이니까 킬로그램 분의 g이다 라고 보셔도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물을 기준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부피로 계산한다. 아까 얘기할 때 요거 설명 안 했는데 부피로 계산한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거 부피랑 무게랑 무엇을 기준으로 하지? 물이 기준입니다. 물은 비중이 1이다 라고 하면 밀도가 어떻게 된다? 1kg per 리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노란색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보통 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 무게가 1리터는 1kg이다. 그럼 얘네들을 기준으로 잡으면 나머지는 퍼센테이지 퍼밀 전부 요 단위에 맞춰서 그냥 비율만 맞추면 돼요. 비율만 맞추면 되니까. 자, 그러면 1kg per 리터인데 그램 per 리터니까요. 얘가 지금 킬로그램이면은요 10의 3제곱승이잖아요. 그래서 3제곱승이기 때문에 얘는 지금 gram이니까 그램 per 리터로 하게 되면 10의 3g per 리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얘는 그램 per 리터죠. 거꾸로 가야 돼요. 이렇게 되면 1000이 아니에요? 이 마이너스 3성 아니에요? 지금 단위가 이거 g이죠. 얘가 지금 제가 왜 얼마나 비율이 되는가를 했으니까 거꾸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얘 그램 per 리터를. 1g per 리터는 거꾸로 1000g 1대 1kg이니까 얘는 10의 마이너스 3kg per 리터예요. 그래서 물의 비중이 1이기 때문에 얘가 1이에요. 그래서 얘 단위가 무차원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3제곱승만 남으니까 얘는 1000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자, 단위가 순식간에 너무 잘 아는 것 같은데 왔다 갔다 뒤집히니까 헷갈릴 수 있어요. 오늘이 가기 전에 헷갈리시는 분은 이 단위들을 내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막 그게 헷갈린다. 그러면 얘를 무조건 이게 1이야. 수질에서는 물이 1이야. 자, 요게 물의 밀도가 1kg per 리터예요. 얘를 우리가 1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비중 1이라고 표현을 해요. 비중 1이라는 것은 물의 밀도랑 비교를 했을 때 밀도의 비율을 얘기하는데 그럼 비중이 1이다라는 건 1kg per 리터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1리터는 1kg이다 라고 인식을 하고 그에 맞춰서 비율로서 단위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퍼밀이라는 단위도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이 퍼밀 대신에 PPT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오래전에 공부한 사람인데 대기를 전공했어요. 미량한 미량 물질들을 분석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PPT는 트릴리온이라고 저희는 항상 그렇게 썼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질오염 공정시험법에 보면 바로
PPT는 천분율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수질 문제다. 그럼 PPT는 천분율 퍼밀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상반기 9급에 잘 안 나옵니다.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에서만 PPT가 트릴리온 해서 10의 마이너스 12제곱승이에요. 굉장히 미량 물질을 다루는 데서만 트릴리온을 씁니다. 수질에서는 안 써요. 그래서 그냥 요거는 참고예요. 참고로. 그래서 대기나 미량 물질 또는 유해화학 물질 다루다가 오시는 분들 계시는데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기준은 요거 수질이니까 PPT 이제 천분율로 정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0만 분율. 이거 우리 잘 쓰는 거죠. ppm입니다. 자, 그래서 ppm이라고 돼 있는데 이 ppm은 수질에 있었을 때 별도 표시가 없으면 뭐다? 밀리그램 퍼 리터예요. 그래서 밀리그램 퍼 리터 이렇게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은 단위를 동일하게 해서 없애줍니다. 그래서 볼륨 퍼 볼륨 또는 웨이트 퍼 웨이트로 하게 되는데 자, 볼륨 퍼 볼륨 하게 되면 앞서서 우리 이거 제가 여기도 적어놨을 거예요. 여기 있죠. 여기 볼륨 퍼 볼륨을 하게 되면 이 부피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1리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마이크로리터, 얘가 10의 6제곱승이에요. 그러니까 마이크로리터 퍼 리터 하게 되면 얘가 뭐죠? 10의 마이너스 6제곱승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또 우리 보통은 큐빅미터 퍼를 많이 써요. 그럼 큐빅미터 퍼를 쓰게 되면 얘는 뭐가 되죠? 밀리리터. 여기는 10의 마이너스 3, 여기는 10의 3인데 기준으로 봤을 때 얘는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죠. 얘랑 비교를 하게 되면. 그래서 밀리리터가 됩니다. 자, 요거 헷갈릴까요? 헷갈리지 않겠죠? 자, 그래서 요거 지금 얘를 리터를 기준으로 해도 상관은 없고요. 그 다음에 요게 지금 1리터는 큐빅미터로 하게 되면 1큐빅미터는 10의 3리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밀리리터는 10의 3밀리리터는 그 다음에 1리터니까 결국 리터는 중간에 없어지면서 큐빅미터 퍼 밀리리터 얘네들도 단위가 없어지죠. 덩어리로 봐요. 이게 단위 환산이에요. 그래서 같은 덩어리로 같은 단위들 다 없어지니까 단위가 다 없어지는 무차원이 되고 남는 거는 뭐죠? 10의 마이너스 6제곱만 남아요. 그래서 ppm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ppm, ppb 퍼센테이지 계산을 할 때는 이게 헷갈려 그럼 그냥 단위를 써놓고 동일한 단위를 그냥 이렇게 환산해서 이 단위도 똑같은 거야 해갖고 약분해서 없애버리면 여러분들이 이거 정리하기가 쉬워집니다. 이거를 나중에 익숙해져서 그냥 암산으로 될 만큼 빨리 되면 시험 준비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지금 헷갈린다. 그러면 오늘 그냥 이거 개념 한 번만 정리하시면 환경공학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정리가 들어가요. 얘들은 변함없습니다. 계속 기본적인 단위로 쓰여요. 그래서 기초에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웨이퍼 웨이수를 하게 되면 똑같은 개념입니다. 자, 킬로그램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1kg은 뭐죠? 6제곱이 되는 게 밀리그램이에요. 그래서 밀리그램 퍼 킬로그램이 ppm입니다. 그 다음에 뭐죠? 우리가 그램으로 하게 되면 마이크로그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톤은 잘 안 씁니다만 폐기물은 톤이 나와요. 폐기물 톤으로 하게 되면 얘는 뭐죠? 밀리그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물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수질에 있었을 때는 얘가 1kg이 1리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물의 밀도이기 때문에 물 같은 경우에는 이걸 기준으로 한다면 밀리그램 퍼 리터 얘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럼 밀리그램이니까 10의 6 제곱승 킬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6 제곱승 킬로그램입니다. 그래서 10의 6 제곱승 밀리그램이 1kg이야. 그래서 밀리그램 없어지면서 이게 10의 마이너스 6 킬로그램 퍼 리터가 되니까 얘가 바로 10의 마이너스 이게 1이야. 이게 단위가 없어지거든요. 왜? 물의 밀도가 1이라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1이기 때문에 얘가 단위가 이제 없어져요. 무차원이 되면 남는 건 10의 6제곱승 따라서 우리가 밀리그램 퍼 리터는 10의 마이너스 6제곱승으로서 우리가 ppm이다 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수질에 있었을 때 BOD, COD, DO 전부 뭐죠? 밀리그램 퍼 리터라고 쓰면 ppm이라고 읽는다. 다 물의 기준, 비중이 1kg 퍼 리터라는 걸 기준으로 다 환산을 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10의 마이너스 6제곱승이구나 라고 해서 ppm으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수질 같은 경우는 요게 기준이구나.
자, 대기는 그냥 보통 부피퍼 부피나 무게퍼 무게로 환산을 하는데요. 대기는 물질의 밀도가 다 다르지만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모든 물질은 일기압 0도씨에서 그걸 스탠다드 상태, STD, 표준 상태라고 표현해요. 표준 상태에서는 1몰은 22.4리터의 부피를 가진다. 그러니까 각 물질별로 몰이 다르죠. 그래서 물 같은 경우는 기체가 되면 얘는 18g이잖아요. 18g이 있으면 얘는 무조건 22.4리터예요. 그러니까 얘의 밀도는 뭐죠? 18g 나누기 22.4리터. 요게 얘 물의 수증기의 밀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산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산소 같은 경우에는 가스, 기체라는 표시로서 얘는 32g이 1몰입니다. 그랬을 때 이 1몰은 22.4리터의 부피를 가져요. 그러니까 산소의 밀도는 이렇게 되는 거죠. 스탠다드 상태에서. 그래서 공기의 밀도 나중에 대기할 때 하겠습니다만 얘가 21% 부피비로 질소가 그냥 79% 차지한다라고 했을 때 걔네들이 뭐다? 산소가 32 곱하기 22.4 g per 리터죠. 얘가 21% 0.21 플러스 22.4 질소는 28g이잖아요. 그래서 28g 곱하기 0.79 하게 되면 얘가 다 더하면 1이죠. 나누기 1이에요. 그래서 얘는 생략하고 전체 부피 1리터가 있을 때 0.21리터는 산소, 0.79리터는 질소. 얘를 평균을 하니까 대략 얼마 나와요? 1.3g per 리터가 나와요. 자, 1.3g per 리터입니다. 그런데 물은 뭐라고? 킬로그램 per 리터죠. 1000배 차이가 나요. 그래서 액체와 기체가 섞여 있을 때 물과 기체를 공기를 같이 계산해야 될 때는 대체로 기체의 밀도는 무시한다. 1000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데 거의 같이 계산하는 경우 상반기 9급에서는 안 나와요. 예, 거의 무시하는 이러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단위를 보면서 밀도라는 개념이 우리 환경공학에 적용이 되고 그것이 각종 무슨 계산을 하는데 기본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단위 환산이에요.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단위 환산이다. 자, 이제 마지막 뭡니까? 이거 1억 분율 1입니다. 이게 1억 분율 1과 10억 분율 있는데 이거는 잘 안 나와요. 대기에서는 ppb까지는 많이 쓰긴 하죠. 단지 문제에서는 ppb가 그러니까 상반기 9급이라도 지방직 9급이라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pphm 들어보셨을 거예요. 10의 마이너스 8제곱승 동일합니다. 아까 ppm과 동일하게 그냥 비율만 달라. ppm을 pphm으로 표현하면 10의 마이너스 8제곱승이구나. 그 다음에 ppb라고 표현합니다. 얘가 빌리언이에요. 10의 마이너스 9제곱승. 따라서 이것도 ppm과 마찬가지인데 ppm이 밀리그램 per 리터면 ppb는 마이크로그램 per 리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그램 per 리터 액체일 경우는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거의 수질에서는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대기에 썼을 때도 마찬가지로 미량 분석할 경우에는 이런 단위를 많이 씁니다만 이제 요거는 개념으로서 이제 연장선으로 이제 기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무차원의 단위로 1%는 몇 퍼밀일까요? 얘는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에요. 그러면 얘는 10의 마이너스 3제곱승이니까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승. 그래서 얘는 10의 마이너스 6제곱승이죠. 그럼 얼마를 곱해줘야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됩니까? 10의 4제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얘는 만. 기본적으로 1% 하면 만 ppm이구나 라고 나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 pphm은 10의 마이너스 8제곱승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10의 6제곱승을 곱해줘야 10의 마이너스 2제곱승이 되죠. 그래서 10의 6제곱승. 얘도 10의 마이너스 9제곱승이니까 여기는 10의 7제곱승을 해줘야 이 마이너스 2제곱승이죠. 그래서 10의 7제곱승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차원 하게 되면 보통 여기는 잘 안 쓰고요. 여기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래서 헬수의 농도를 나타내며 있었을 때 헬수가 35%이다. 그럼 3.5%이며 그리고 ppm으로는 3500ppm이다. 이게 그냥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내가 단위를 어느 정도 좀 자신 있게 정리가 됐구나 라고 하는 거죠. 헷갈릴 때 헷갈려서 이렇게 쓰고 있으면 자 이렇게 써서 안 틀리면 정말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죠? 시험 시간에 이러고 있으면 이만큼 쓰는 시간이 들어가요.
마킹하는 시간마저 뺏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방향, 첫 번째 정확하게 정리한다. 두 번째 나중에 익숙하게 해서 시간을 줄인다. 그래서 웬만한 거는 하다 보면은 내가 안 줄이려고 해도 바로 이거는 줄여집니다. 머릿속에서. 우리는 내 이름 절대 안 잊어먹죠. 누가 그냥 내 이름을 부르면 바로 돌아가요. 그러면 그럴 정도로 기억을 해야 되는 개념이 바로 이런 기본 개념들이에요. 기초 개념이죠. 이건 기본이다 아니라 기초에 들어가는 개념들이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기체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체의 개념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표준 상태, 아까 모든 기체는 0도씨 1기압일 때 1몰은 22.4리터의 부피를 가진다. 이게 끝이에요. 이것만 하면 다 계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체의 표준 같은 경우는 이 0도씨 1기압이라는 스탠다드 상태가 상당히 중요한데, 자, 그러면 우리가 기체의 가장 중요한 이상기체 방정식 PV는 nRT가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상수니까 결국은 부피는 뭐랑 관계가 있다? 압력과 온도의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부피는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커지고 압력이 내려가면 부피가 커져요. 그래서 서로 반비례 관계, 비례 관계가 있는데 지금 표준 1기압을 주는 것이 바로 부피가 이 두 가지의 조건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준 상태라고 했어요. 근데 모든 게 0도씨에서 계측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0도씨 1기압에서 측정했다라는 것을 기호로 표현하는 게 나와요. 그게 바로 S 큐빅미터 또는 가끔은 N 큐빅미터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진짜 한 30년 전쯤에 배울 때는 S 큐빅미터 스탠다드 상태, N은 표준 상태라고 해서 15도씨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N이든 S든 앞에 붙으면 표준 상태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안 붙은 경우가 더 많죠. A, 가끔 A라고 표현되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그때 실측 상태예요. 그러니까 스탠다드 상태인 0도씨가 아니라 다른 온도와 압력이 옆에 붙어집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환경공학 책들을 다 살펴보면 요즘 A라는 거 안 써요. 그래서 그냥 큐빅미터라고 쓰죠. 그러면서 큐빅미터, 그러면서 at 1 atm 25도씨. 이게 25도씨 1기압에서 측정한 부피로서 요거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실측했을 때는 그냥 큐빅미터로 한다. 그래서 S 큐빅미터, 그럼 바로 0도씨 1기압이구나. 고민 없이 쓰시면 되는데 이렇게 큐빅미터로 나왔을 때는 이게 몇 도씨라고 조건을 줬는지 문제에서 찾으셔야 돼요. 이렇게 있으면 바로 찾으면 되지만 문제에서 20도씨에서 또는 0도씨에서 측정한 부피가 이렇게 나오면 농도가 이렇게 나오면 요게 그 온도에 측정했을 때의 부피다라는 것을 하게 되죠. 그래서 대기 중에서는 그냥 밀리그램 퍼 큐빅미터로 표현했을 때 이때 큐빅미터는 보통은 기체중 농도를 할 때는 대체로 0도씨 1기압을 기준으로 해서 그냥 요렇게 의미를 한다라고 공정시험법에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반드시 요거 있을 때는 0도씨 1기압인지 주어진 조건이 있는지 봐야 돼요. 주어진 조건이 있으면 얘는 그 온도고 주어진 조건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 있다. 스탠다드 그냥 0도씨 1기압으로 모두 통일해서 부피를 환산을 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여기는 이건 잘 안 쓰죠. 우리 국구식 문제에 안 나오는데 이럴 경우에는 표준 상태 마찬가지로 지금 대기 공정시험법,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공정시험법,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법 다 따로따로 있어요. 다 따로따로 있는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냥 큐빅미터를 표현했을 때는 0도씨를 한다, 0도씨로 한다인데 실내공기질은 25도씨 다르죠. 그런데 우리 상반기 지방직은 이것까지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공통적으로 S 하면 그냥 0도씨 1기압 자연스럽게 쓰시면 되고 큐빅미터 하면은 문제에서 온도를 주어졌느냐 안 주어졌느냐에 따라서 0도씨로 볼 건가 그 온도로 볼 건가 판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우리 그 단위 환산할 때 기준이 물의 밀도가 1kg/L다. 그 다음 기체일 경우 공기나 대기 이런 데 기체일 경우에는 무조건 1몰은 스탠다드 상태에서 22.4리터이다. 이게 단위를 환산하는 무게와 부피를 비율로서 맞춰주는 기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질 분야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1ppm은 mg/L다. 자, 이거 설명해야 될까요? 이미 했어요. 네. 자, 그 다음 대기 분야.
자, 요거는 우리가 아까 그냥 하나 뭐 산소나 공기의 밀도만 했으니까 한번 환산을 하는 식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외울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한번 쫙 해보는 게 사실 내가 단위를 정리하는 기준이 돼요. 자, 이산기체 방정식에 따라서 모든 기체는 1몰당 22.4리터의 부피를 가집니다. 자, 그랬을 때 1몰이라는 우리 그 질량은 mg이라고 제가 임의로 정리를 할게요, 보호를. 자, 그러면 ppm으로 나온 단위를 mg per s3m로 바꿔야 한다. 라고 했었는데 어떻게 할 건가? 그냥 바로 나오면 다행이죠. 자, C, ppm은 뭐죠? 우리가 무조건 안 될 경우에는 동일한 단위로 하라 그랬어요. 1ml는 10의 마이너스 3리터이고 그 다음에 큐빅미터가 3제곱승 리터니까 얘는 밀리리터 퍼 큐빅미터가 되죠. 자, 그래서 큐빅미터 단위로 맞춰줘요. 밑에를. 자, 그런데 지금 스탠다드 상태니까요. 그냥 S 일단 표현할게요. 안 써도 상관은 없어요. 계산함에 있었을 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몇 몰인가? 제가 22.4리터. 1몰은 무조건 22.4리터. 자, 22.4ml는 왜? 얘 단위를 없애주고 싶어서. 그러면 얘는 몇 몰? 10의 마이너스 3몰. 그래서 얘는 뭐 m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승 g인데 그럼 우리 지금 당장 mg으로 바꿔도 되죠. 그럼 얘는 10의 3제곱승 곱하기 m mg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ml니까 제가 지금 순식간에 뭘 해줬어요? ml 없어주면서 얘가 곱하기 사실은 1리터일 때 그쵸, 1리터일 때 10의 3ml 그래서 밀리리터 없어지게 되고 리터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또 미리그램이니까 얘는 10의 3mg은 또 뭐죠? 그램 이렇게 해가지고 미리그램 없어지고 그램 남고 그램 퍼 리터 해서 여기에서 22.4리터일 때 얘가 mg인데 그래서 요거를 요 단위를 다 삭제해버리고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래서 요거 없어지는 거 다 삭제해서 바로 이렇게 쓴 거죠. 그래서 요 지금 바로 이렇게 되는 거 이해가 안 되시면 나중에 저한테 다시 물어보세요. 자, 그래서 밀리리터 없어지면서 우리가 원하는 단위 사실 계산 문제는 제일 그 예문에 나와서 답으로 구해야 되는 단위로 정리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원하는 단위가 뭐예요? mg per s 큐빅미터, mg per s 큐빅미터. 그래서 ppm을 계산하려면 그 주어진 값에다가 뭘 해요? 22.4분의 m 그 질량 곱해버리면 바로 mg per s 큐빅미터의 단위로 환산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얘도 뭐 하나의 단위인 것처럼 덩어리인 것처럼 서로 약분해서 없애지고 남는 단위로 정리한다. 이게 이제 환경공학의 단위 환산이라고 부르는 제가 계산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요거 ppm을 앞서서는 0도씨 일기압이었는데 기온 온도와 압력이 주어졌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C, ppm은 뭐다? 밀리리터 퍼 지금 큐빅미터니까 큐빅미터 단위를 10의 마이너스 6제곱승으로 맞추면서 그냥 아예 얘 단위에서 10의 마이너스 6제곱에 해당되는 단위로 써주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얘는 뭐다? 22.4ml일 때 얘는 뭐예요? 이게 STD 상태죠. 0도씨 일기압. 그럴 때 무조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밀리리터니까 미리그램이에요. 그런데 얘가 지금 온도가 틀리죠. 그러면 얘가 이거 지금 온도가 다른데 얘는 스탠다드 상태, 얘는 실측 상태. 그럼 자 실측을 없애고 지금 요게 지금 스탠다드니까 스탠다드를 없애야죠. 스탠다드를 없애고 이제 큐빅미터인 상태로서 바꿔줘야 돼요. 자, 그럼 스탠다드를 얘를 변경시켜 주는 게 아니라 얘가 지금 스탠다드니까 얘가 실측인 상태로 바꿔줘야 되는 거잖아요. 자, 스탠다드에 해당되는 게 얼마? 273. 아까 V는 P분의 T. 그래서 얘가 지금 스탠다드에 해당되는 것은 온도 273 켈빈 온도. 그래서 모든 기체는 1도씨 올라갈 때마다 273분의 1만큼 부피가 증가한다. 내려가면 감소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T라는 온도가 올라가면 그때 온도는 273 플러스 T가 되겠죠. 그럼 얘는 지금 실측한 상태예요. 그래서 스탠다드 상태 없어지고 지금 실측한 상태로 환산시켜주는 거죠. 사실은 이게 숨어 있는 거예요. 요 의미가. 요게 지금 비례관계니까. 자, 그러면은 반비례하는 압력은 어떻게 돼요? 이게 스탠다드 상태가 여기 있어야 되니까 압력은 반비례라서 분모에 들어와 있어야 되죠. P. 그리고 1기압.
그래서 여기 스탠다드 상태인 거. 그래서 지금 요걸 기준으로 온도는 이걸 없애주려면 분자에 있어야 되니까 여기에 스탠다드인 상태를 기록하고, 저는 이게 분모, 이게 뭐 압력은 반비례니까 분모에 들어가고, 이건 너무 골치 아파서 저는 이거 하나만 기준 삼습니다. 이거 스탠다드 상태를 없애줘야 된다면 스탠다드 상태가 위에 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얘가 273이 무조건 얘가 먼저 와. 그러면 온도 T라는 것을 하려면 밑에 분모가 273 플러스 T가 와야 되는 건 당연하죠. 서로 비례관계니까. 그럼 압력은 반드시 그냥 반대로 하면 돼요. 얘가 200, 거꾸로네요. 거꾸로. 1 기압에 1 ATM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P ATM이 돼야 되죠. 거꾸로 해야 되네. 그러니까 안 틀리죠. 제가 지금 거꾸로 막 설명하면서 헷갈려서 틀리는 게, 지금 원래 하는 습관대로 정리한 룰로 가버리니까 안 틀리는 것이 되죠. 지금 P 기압을 때 요거잖아요. 여기 실측한 상태. 스탠다드를 없애야 되면 스탠다드 상태가 되는데, 스탠다드랑 기준을 할 때는 온도가 비례하니까 얘에 무조건 반비례 한쪽에 압력을 줘줘요. 그래서 압력분의 P기압이에요. 요거 조금 지저분하니까. 그래서 스탠다드 없어지고, 요거 지금 덩어리는 온도와 압력을 정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스탠다드인 상태를 없애주고 대신에 T도시 P기압인 상태로 바꿔주는 거. 요게 바로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들이 지금 스탠다드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밀리리터 없어졌어요. 남는 거는 미리그램 퍼 큐빅미터이고요. 요거는 T도시 PATM, P기압. 요렇게 남아서 단위가 저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단위를 정리하는 방법. 자, 그럼 요게 좀 헷갈리면 조금 더 헷갈리는 거 한 번 더 들어갈까요? 예. 미리그램 퍼 S 큐빅미터를 ppm으로. 요건 좀 상대적으로 쉬워요. 스탠다드 상태니까. 자, 그럼 만약 이것을 D라는 농도라고 봅시다. D라는 미리그램 퍼 S 큐빅미터를 ppm으로 바꿔야 돼요. 그럼 얘를 둘 중에 하나는 단위를 똑같은 걸로 바꿔줘야 되겠죠. 자, 그런데 요거는 사실 단위를 없앨 때도 여러분이 좀 기준을 삼을게. 이게 어떠한 기체 큐빅미터 중에 그 물질 M이에요. 그래서 그 물질 M은 물질이 뭔지 아니까 질량을 알아요. 근데 얘는 혼합기체예요. 그러면 앞서서 이 혼합기체는 우리가 그 1몰 질량을 모를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물질 그 자체를 단위를 바꿔주는 게 훨씬 유리하죠. 그래서 여기는 혼합기체 1몰 질량을 모르니까 이거를 부피를 질량으로 바꾸려면 안 돼요. 그럼 얘는 알고 있는 기체죠. 그 물질이니까. 예를 들어서 CO2면 CO2, SO2면 SO2 물질이니까. 그럼 그 물질의 M 미리그램, 이게 1몰 질량이잖아요. 미리몰 질량. 그럼 얘는 22.4ml예요. 그럼 부피로 단위로서 얘 STD 상태, 얘 STD 상태니까 단위 환산해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냥 얘는 이렇게 하게 되면 단위가 미리그램 없어지고 밀리리터 퍼 큐빅미터로서 ppm이 되는 거죠. 그래서 D 곱하기 M분의 22.4 하게 되면 밀리리터 퍼 S 큐빅미터로서 이것은 10의 마이너스 6승 해서 ppm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게 지금 스탠다드 상태는 바꾸는 게 너무너무 쉬워요. 그러면 이거를 P도식 T기압으로 이제 똑같이 아까. 자, 기준 아까 삼았으니까 그 기준대로 충실히 해볼까요? 자, D 미리그램 퍼 S 큐빅미터예요. 요거를 미리그램은 없으니까 그대로 한데 얘를 바꿔요. 그럼 얘는 1몰 질량 필요 없습니다. 왜? 얘가 오로지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온도와 압력인데 여기 지금 STD 상태가 와야 STD가 없어지겠죠. 그러면 STD에 해당되는 게 뭐다? 273. 그러면 얘는 밑에는 273 플러스 T가 돼야 바로 T도시에 해당되는 부피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압력은 반비례니까 얘랑 반대되는 개념의 STD가 와야 돼요. 그럼 STD는 1. 그리고 우리가 주어진 조건은 P.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이제 STD 퍼 A 큐빅미터. T도시 P기압. 그래서 지금 요게
S 큐빅미터가 없어지고 T도시 P기압이라는 A 큐빅미터가 되는 거죠. 단위가 미리그램 퍼. 얘는 S 큐빅미터 없어지고 실측한 T도시 P기압이라는 단위가 되는 거예요. 자, 스탠다드 상태에 의해서 온도 바꾸는 거 지금 요거 계산했어요. 그럼 한 번 더. 미리그램, 자 D 미리그램 퍼 S 큐빅미터예요. 이거는 뭐죠? T도시 PATM입니다. 자, 이걸 S 스탠다드 상태로 바꾸고 싶어요. 자, 그러면 얘는 지금 ATM이 밑에 있어요. A 큐빅미터가 와 있어야 되고 밑에가 STD 상태인 S 큐빅미터 상태가 와야 얘 없어지면서 S 큐빅미터가 되겠죠. 그러면 요 상태로 되려면 스탠다드 상태가 어디 있어야 돼요? 밑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온도 무조건 비례관계니까 273 여기 와야죠. 그 다음에 273 플러스 T 하게 되면 이 상태가 되네. 그러면 이제 온도가 됐으면 압력은 무조건 반대 1P. 그렇죠? 스탠다드 상태일 때 273 켈빈 온도면 여기는 1ATM. 그래서 요렇게. 그렇게 되면 이 단위가 뭐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요 단위는 D 곱하기 273 플러스 T P분의 1 하고 미리그램 퍼 S 큐빅미터가 되는 거예요. 자, 단위도 한 덩어리로 인식을 해서 약분하는 위치에 놓는다. 그러면 계산을 할 때 기준을 찾아서 놓게 되면 계산에서 어렵지 않다. 자, 그런데 요거 계산기 없이 이거 계산하는 거 상당히 쉽지 않아요. 시간 많이 걸립니다. 어려운 문제는 안 어려운데 시간은 많이 걸려요. 상반기 9급 지방직에는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왔나? T도시의 1몰의 부피. 그러니까 우리가 0도시에는 무조건 다 모든 물질은 22.4리터잖아요. 25도시에는 1몰은 24.5리터를 가진다라고 조건을 주어져요. 그러면 요거 할 필요가 없죠. 그럼 바로 그냥 큐빅미터니까 얘 지금 요거는 지금 무조건 이렇게 단위가 바뀐 거고 그 다음 문제에서는 이렇게 단위 환산을 어렵게 할 필요가 없어요. 보정을. ppm으로 바꿔야 되는데 동일한 단위로 해서 질량과 부피를 환산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주어지는 조건에서는 이렇게 미리그램 퍼 큐빅미터에서 곱하기 아까 똑같이 이게 큐빅미터가 없어져야 되니까 273 플러스 T 그리고 273 하면 이게 지금 S 큐빅미터로 바뀌겠죠. 1P 인데 그럼 얘가 지금 S 큐빅미터 상태로서 바뀌었어요. 지금 여기가 큐빅미터 퍼 S 큐빅미터 해서 요 상태가 없어지고 미리그램 퍼 S 큐빅미터가 됐어요. 그럼 이거를 다시 ppm으로 바꾸려면 자 여기에서 이제 요게 미리그램 M 미리그램 물질이죠. 1대 22.4 밀리리터 하게 되면 이제 미리그램 없어지면서 밀리리터 퍼 S 큐빅미터니까 우리가 ppm으로 쓸 수 있어요. 왜? 부피는 동일한 온도에서만 얘네들을 ppm이란 단위로 없앨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요게 지금 요거를 보정하는 거죠. 사실은 이거를 보정했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거를 보정한 거예요. 그러면 T 25도씨일 때 1몰의 부피가 나왔다라고 하면 뭐죠? D 미리그램 퍼 큐빅미터 곱하기 M 미리그램 이게 아까 25도씨의 1몰 부피가 24.5, 25.4인가 헷갈렸어요. 어쨌든 이게 밀리리터인데 얘가 미리몰이면 밀리리터가 되겠죠. 이게 지금 at T도시 PATM. T도시 PATM일 때 1몰은 이 정도의 부피를 가진다. 그럼 이미 환산됐어요. 그럼 T도시 ATM 똑같잖아요. 이 도시랑 이거랑 같이 그러니까 뭐가 얘가 없어질 수 있어요. 요거 지금 조건이 똑같으니까. 그럼 밀리리터 퍼 큐빅미터니까 10에 마이너스 6제곱승으로 ppm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들으니까 헷갈리나요? 자, 더 헷갈리는 거 하나 줄까? 0도씨에서의 10ppm이에요. 얘를 50도씨로 올렸어요. 몇 ppm이 될까요? 계산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50ppm이에요. 왜? ppm은 지금 앞서서 동일한 부피의 온도 조건을 주잖아요. 그러면 위에도 밑에도 다 50도씨니까 똑같이 보정하다 보니까 0도씨에서의 10ppm은 50도씨에서의 10ppm이에요. 100도씨에서도 10ppm이에요. 왜? 부피로 동일하게 보정을 해주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요걸 그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둘 다 온도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그냥 바로 보정이 돼요. 예, 여기까지 열심히 하면 시간 엄청 많이 소요됩니다. 여기까지 자유롭게 가야 돼요. 제가 원하는 건 거기예요. 그래서 ppm이라는 단위는 그냥 분율일 뿐이야. 분율일 뿐인데 그것이 뭐다? 아까 수질일 경우에 물의 비중이 기준이었고 기체일 경우에는 지금 온도에 따라 부피 변화하는 것을 잘 해줘야 되는데 근데 또 보게 되면 상반기 9급 지금 그렇게까지 어렵게 안 나와요. 그럼 기준을 잘 알아야 되는데 ppm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면 이런 어려운 계산 안 하고 문제가 풀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를 안 했네. 요거는 네, 요거까지 했나요? ppm까지 했네요. 네, 요거까지 했네요.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자, 우리 교재에 보게 되면 비읍해가지고 미리그램 퍼 큐빅미터를 미리그램 퍼 S 큐빅미터 이렇게 했는데 이건 제일 앞에 먼저 설명을 해서 지금 순서만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거는 생략하고 잠깐 쉬었다가 나가도록 하죠.